드론이 금지된 열대우림 속으로 몰래 들어가서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장면을 포착해요. 울창한 나무 캐노피 아래 깊숙이 금속으로 된 거북이 같은 생명체가 기이할 정도로 정확한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미끄러지듯 지나가다가 신호가 끊어지는 순간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이 정글 속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자, 같이 탐험해 볼까요? Smiling face with smiling eyes. 오클라호마 숲 목격 사건. 2009년에 오클라호마 숲에서 캠핑을 하던 10대 아이들 그룹이 가스병을 촬영하면서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영상에 담았어요.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때는 전혀 못 봤던 커다란 회색 생물체가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 발견 때문에 논쟁이 엄청 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못 알아본 동물이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더 신기한 설명을 내놓았죠. 심지어 크립티드, 숨겨진 미확인 생물, 거나 외계 생명체일 수도 있다고요. 고대 글립토돈. 글립토돈은 약 11,000년 전쯤 지금의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살던 커다란 초식 포유류였어요. 거북이 같은 거대한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겹겹이 쌓인 뼈 판으로 만들어져서 지름이 1m 반 정도 됐대요. 이 갑옷 덕분에 거대한 새나 검치호 같은 포식자들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었죠. 하지만 이 갑옷이 있어도 글립토돈은 몸을 완전히 집어넣을 수는 없어서 사냥이나 기후 변화 같은 위협에는 여전히 취약했어요. 이런 요인들이 멸종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현대 아르마딜로와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해부학적으로도 많은 공통점이 있답니다. 두 대륙에서 발견된 화석들을 보면 유연하고 근육질인 꼬리를 방어와 의사소통에 썼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무리를 지어 살았을 가능성도 꽤 크대요. 콩고의 전기 바위. 이 영상에서 누군가가 바위에 전선을 연결하니까 전선이 불이 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영상이 자세한 메커니즘을 보여주진 않아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위 영상이 인터넷에서 엄청 화제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블의 블랙팬서에 나오는 가상의 와칸다, 나라랑 비교하기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인터뷰한 내용으로는 그 바위가 황철석, 파이라이터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황철석은 전기를 잘 통하는 광물로 유명하거든요. 하지만 마법의 돌 같은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어요. 어떤 바위나 광물은 자유전자나 이온 때문에 전기를 통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영상들이 조작된 거라고 주장해요. 바위 자체에 특별한 전기 성질이 없다는 거죠. 걷는 야자나무. 울창한 정글 속에 숨어있는 이른바 걷는 나무들은 숲바닥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판타지 이야기 속 엔츠랑 비교되기도 해요. 진짜로 걷는 건 아니고 땅이 침식되면서 나무 아래쪽 땅이 약해지면 나무가 더 단단한 지지대를 찾으려고 길고 죽순 같은 뿌리를 쭉쭉 뻗는 거예요. 이 뿌리들은 최대 20m까지 자랄 수 있고 예전 뿌리들은 점점 땅에서 떠올라 공중에 매달려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는 새로운 뿌리 쪽으로 천천히 기울어져서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자리 잡아요. 보통 더 좋은 햇빛과 토양 조건을 찾아서요. 이런 이동은 몇 년이 걸리는 아주 느린 과정이라서 진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나무의 적응력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잘 버티는 나무들도 인간 활동 앞에서는 취약해요. 천천히 자리를 옮긴다고 해도 벌목당하는 건 막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1년 동안 봤을 때 놀라울 정도로 멀리 이동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골리앗 세자비새거미. 새를 잡아먹을 만큼 거미가 얼마나 커야 할까요? 골리앗 세자비새거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류인데 아마존 지역에 살아요. 주로 새를 먹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새를 사냥할 만큼 힘이 세답니다. 방어 수단으로는 다리를 비벼서 날카로운 털 같은 가시를 날려보내는데 이게 위협을 느끼는 상대의 피부나 눈을 엄청 따끔거리게 만들어요. 바카 부족의 영혼들. 콩고 민주공화국의 바카 부족은 숲과 깊이 연결된 토착 민족이에요. 특히 북동부 지역에서
사냥과 자급자족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죠. 그들의 신앙 중심에는 숲의 수호자이자 부모 같은 안내자 옌기가 있어요. 옌기는 사회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존재로 여겨지죠. 그리고 콤바는 세상과 열대우림을 창조한 신으로 숭배돼요. 바카 사람들의 영적 삶은 일상 전반을 이루는데 존경받는 방계라는 치유자들이 이끄는 치유의식이나 영혼의 아버지가 이끄는 시족별 의식을 통해 이어져요. 시족들이 모이면 의식을 함께 나누고 발전시키면서 춤과 노래,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숲의 영혼들을 기려요. 그 중에서도 옌기와 루마 의식이 가장 두드러지답니다. 거대 카이만, 프루사우루스. 프루사우루스는 미오세 시대에 지금의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멸종된 거대 카이만이에요. 공룡 이후 가장 큰 파충류 중 하나였죠. 몸 길이가 최대 12m 반 정도 되고 무게는 무려 8톤에 달했어요. 그래서 초기 코끼리나 거대 나무늘보, 다른 악어 같은 큰 동물들도 사냥할 만큼 강력했답니다. 이빨도 엄청 커서 어떤 건 무려 30cm나 됐어요. 반수생 생활에 적응해서 강이나 늪에서 납작한 몸과 강한 꼬리를 이용해 사냥했죠. 화석은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남아메리카 곳곳에서 발견됐어요. 신비로운 빌리 원숭이. 침팬지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으로 우리 DNA의 약 99%를 공유해요. 2000년대 초반에 콩고 민주공화국의 빌리 마을 근처에서 유난히 큰 침팬지들이 산다는 보고가 나왔는데 이걸 흔히 빌리 원숭이라고 불러요. 처음 이야기들에는 일반 침팬지보다 몸집이 크고 공격적이며 이상한 소리를 내고 고릴라처럼 둥지를 짖는 행동을 한다고 했죠. 하지만 더 자세한 연구 결과로는 별도의 종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지역적 특징이 뚜렷한 침팬지 무리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숲속의 부비트랩, 부비트랩스 인 더 우즈즈. 당국에서 콜로라도주 시골 더글러스 카운티 근처 램파트 레인지 주변 숲길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함정이 발견됐다고 경고했어. 한 사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철사가 두 나무 사이에 일부러 길을 가로지르게 쳐놓아서 시야가 제한된 곳에서 전혀 모르는 라이더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줬대. 관계자들은 이 함정이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설치한 거라고 믿고 있어.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과거에도 비슷한 위험들이 보고됐었거든. 숨겨진 장애물이나 날카로운 물건들이 있었대. 산악 자전거 커뮤니티에서 경계를 더 높인 덕분에 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은 꽤 크다고 해. 슬렌더맨의 전설, 더 레전드 오브 슬렌더맨. 도시 전설과 마주치는 건 특히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정말 소름 돋아. 한 무리의 남자아이들이 하이킹을 마치고 숲을 나서면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다가 그때는 전혀 못 봤던 형체를 발견했어. 도로를 건너던 순간 찍힌 한 장 사진에서 비정상적으로 긴 다리를 가진 키 큰 형체가 그들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대. 이걸 보고 나서 바로 인터넷에서 유명한 슬렌더맨 전설이랑 비교하게 됐어. 슬렌더맨은 숲이나 교외 지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설 속 캐릭터잖아. 보통 키가 엄청 크고 얼굴이 없으며 길쭉한 팔다리와 이상한 부속물들이 달린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겁주기로 유명하지. 숨겨진 바위방, 더 히던 락 체인버. 땅에 난 구멍이 동굴처럼 생겼는데 보는 사람들은 기이한 기원을 두고 추측하고 있어. 하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야. 입구가 바위에 직접 새겨져 있어서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든 거라는 게 확실해 보이거든. 사냥꾼과 탐험가 그룹이 처음엔 숨겨진 보물 창고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바위 표면에 은밀하게 위장된 문이 있었대. 주변 지형에 완벽하게 섞이도록 잘 숨겨져 있었어. 돌에 작은 격자나 통풍구 같은 게 있어서 산속 깊이로 환기가 되는 구조가 있는 것 같았고,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건 자연 동굴이 아니라 바위를 파서 만든 커다란 인공 공간이었어. 최근 발자국이나 도구, 흔적 같은 건 전혀 없었대. 이 발견으로 누가 이 구조물을 만들었는지, 무슨 목적인지, 왜 이렇게 세심하게 숨겼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어. 악어 바위, 더 크라커다일 락. 숲 깊숙이에서 찍힌 정말 신기한 영상이 있어.
바위 벽에 기대고 있는 거대한 악어처럼 보이는 게 나와. 그 물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것 같고 눈에 띄는 무늬랑 가죽처럼 보이는 질감이 진짜 악어를 떠올리게 해. 근데 각도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동물인지 아니면 그냥 기묘하게 생긴 바위 형태인지 확실히 알 수 없대. 악어들은 놀라운 위장술로 유명하잖아. 비늘 피부가 초록, 갈색, 회색 톤으로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섞이게 해줘서 사냥하고 살아남는데 큰 역할을 하지. 자연 무늬가 바위나 식물처럼 보여서 발견하기 어려워. 인형머리 트레일. 애틀랜타의 컨스티튜션 레이크스 공원에 있는 인형머리 트레일은 예전에 벽돌 공장이 있던 자리에 만들어진 짧은 산책로예요. 지금은 독특한 도시 자연 보호구역이자 야생동물 보호소가 됐죠. 공장이 반세기 넘게 문을 닫은 뒤 2003년에 디켈브 카운티가 이 땅을 사서 125에이커 규모의 보호구역으로 개발했어요. 포장된 산책로와 예쁜 연못 주변에 판자로 만든 길도 생겼고요. 이 트레일은 현지 목수 조엘 슬레이튼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버려진 인형 부품이나 쓰레기 같은 것들로 만든 작품들이 전시돼 있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 창작물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진화하는 야외 예술 공간이랍니다. 유령개와 모켈레문배. 아마존 열대우림은 옛날부터 신화와 전설로 가득했지만 실제로 전설 너머에 존재하는 희귀 생물들도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소위 유령개라고 불리는 동물이야. 세상에서 가장 연구가 적은 개과 동물인데 이름처럼 거에 보이지 않아서 유령 같다고 해요. 혼자 사는 이 동물들은 정말 잠깐 스치듯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유령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심지어 기록된 목격 사례 중에는 고작 20초 만에 숲속으로 사라진 경우도 있대요. 중앙아프리카 콩고 분지에는 또 다른 오랜 미스터리가 있어요. 바로 모켈레문베라는 전설 속 생물이죠. 콩고 민주공화국과 카메룬의 외딴 늪지나 강에 산다고 해요. 보통 엄청 크고 긴 목을 가진 공룡 같은 동물로 묘사되는데 초식 동물이지만 방해를 받으면 공격적일 수도 있다고 전해져요. 이와 비슷한 민속 속 생물로 구마 모네네도 있어요. 현지 피그미족과 반투족 구전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생물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다고 믿고 만나면 행운을 가져오거나 불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이 지역에서는 야생 동물과 전설, 믿음이 정말 깊이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멸종한 마크라우케니아. 마크라우케니아는 약 700만 년 전 후기 마이오세 시대에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초식 포유류예요. 긴 목과 날씬한 몸매 덕분에 높은 풀을 잘 뜯어 먹을 수 있었죠. 발굽이 있는 동물이지만 발가락이 3개라서 말이나 사슴보다는 오늘날의 낙타나 라마와 더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요. 마크라우케니아 화석은 20세기 초에 처음 발견됐는데 이상한 몸 구조 때문에 21세기 초까지 진화 관계에 대해 논란이 많았어요. 이 동물은 탁 트인 사바나 같은 환경에 살았을 거예요. 거기서 검치호랑이나 공포새 같은 거대한 포식자들에게 사냥당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 마지막 빙하기인 약 11,000년 전에 멸종했는데 초기 인간들의 과도한 사냥이나 서식지 변화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땅콩머리 곤충. 땅콩머리 곤충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몸 길이가 겨우 90mm 정도예요. 날개에 커다란 가짜 눈이 있어서 포식자를 쫓아내는 역할을 하죠. 파리는 아니지만 랜턴플라이과에 속해요. 머리 위쪽에 길쭉한 구조물이 있는 것도 랜턴플라이들과 똑같아요. 루쿠가 강의 위험성.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루쿠가 강은 역사적으로도 생태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강이야. 탕가니카 호수의 서쪽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은 호수와 콩고 분지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지. 예전에는 특히 식민지 시대의 이 지역에서 물자와 사람을 옮기는 교통과 무역로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어. 하지만 이 강은 동시에 위험도 많아. 세찬 물살과 소용돌이 때문에 배를 타고 다니기가 아주 위험하고 물 높이가 자꾸 변동되면서 위험은 더 커져. 게다가 루쿠가 강 주변 환경은 벌목, 광산 개발, 오염 같은 인간 활동 때문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이런 것들이 강 생태계 건강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
거기다 그 지역에는 악어와 하마가 있어서 더 위험해. 강의 일부 구간은 수중묘지로도 불릴 정도야. 가시돋친 아마르가사우루스. 아마르가사우루스는 약 1억 3천만 년에서 1억 2천만 년 전 초기 백악기에 지금의 아르헨티나 지역에 살았던 용각류 공룡이야. 몸 길이가 최대 10m 정도 되고 무게는 약 3톤쯤 나갔어. 이 공룡은 목과 등 쪽을 따라 길게 솟아있는 가시 같은 돌기들로 유명해. 아마 방어용으로 썼을 거라는 의견이 많아. 용각류치고는 목이 비교적 짧았고 머리는 작고 좁았으며 이빨은 털 다발처럼 생겼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풀과 나뭇잎을 먹었을 텐데 긴 목을 이용해 높은 가지에 잎까지 닿았을 거야. 아마르가사우루스의 목에 난 긴 가시는 케라틴으로 덮여 있었을 가능성이 커. 케라틴은 뿔이나 사슴뿔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 단백질이잖아. 이 공룡의 화석은 북부 파타고니아의 라 아마르가 지층에서 발견됐어. 최근 연구에서는 이 공룡이 반수생 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해. 얕은 물에서 허우적거리거나 심지어 헤엄도 쳤을 거라는 거지. 리코산의 비밀. 리코산은 알토몰로쿠의 지역 열대우림 속에 완전히 숨겨져 있어. 매끈한 바위원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거의 탐험되지 않은 곳이야. 이 아름다운 지역에 들어가려면 접근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재미있는 건 현지 사람들은 이 숨겨진 장소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외부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단 거야. 불과 6년 전에서야 이 산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 태국의 명상과 신화. 태국은 깊은 영적 전통이 살아있는 나라야. 명상이 일상생활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있지. 이끼로 덮인 숲속에서 혼자 명상하는 사람이 외국 사람 눈에는 좀 으스스해 보일 수도 있지만 태국에서는 그게 자연과 강하게 연결된 모습이자 규율 있는 영적 수행으로 여겨져. 명상은 상자부 불교의 핵심이야. 승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마음챙김, 자기인식, 정신적 맑음을 키우고 물질적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천해. 숲은 이 전통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 고요하고 외딴 환경이 명상 수련의 딱이거든. 숲속 스님들은 도시 생활을 떠나 깊은 산속이나 오지로 들어가서 깨달음을 추구하곤 해. 이런 모습은 태국의 풍부한 민간 설화와도 연결돼. 정글 속에 사는 정령, 은둔자, 신비로운 수행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거든. 그 중에서도 전설적인 루에시, 로어시가 있어. 깊은 숲속에서 명상하며 지혜와 영적인 힘을 얻는다고 믿어지는 숲의 고행자지. 플러클리 마을의 유령들. 켄트에 있는 플러클리 마을은 영국에서 가장 유령이 많은 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어. 무려 40명이 넘는 유령들이 목격됐다고 해. 그 중에서도 꽤 적대적인 녀석들이 많대. 현지 사람들과 방문객들이 밤낮 없이 숲속에서 귀를 찢는 듯한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숲에 들어간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형체들도 봤다고 하네. 가장 유명한 영혼들 중에는 18세기 대령이 숲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랑 같은 시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잡힌 노상강도도 있어. 게다가 이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시대 정착지 중 하나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고대 유적들이 이상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초자연적인 현상과 연결될 거라고 추측하기도 해. 또 다른 전설로는 천둥번개 치는 날에 나타나는 방앗간 주인들의 유령, 폴터가이스트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수도사,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여인들로 불리는 반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도 있대. 입꼬리 도마뱀. 입꼬리 도마뱀은 정말 매력적인 얼룩무늬와 엄청 큰 눈을 가진 도마뱀인데 색깔도 금색, 은색, 갈색 등 다양해. 그런데 진짜 대박인 건 완벽하게 주변 환경에 녹아드는 능력이야. 색깔뿐만 아니라 몸의 모양까지 아마존 열대우림의 식물이나 나뭇잎과 딱 맞아떨어지거든. 그래서 열대우림을 걷다가 바로 옆에 있어도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아. 콩고의 응키시 인형. 응키시 인형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주변 지역에 사는 콩고 사람들의 예술과 영적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신성한 물건이야. 초자연적인 힘으로 활성화된 용기라고 믿어지는데 고통의 원인을 알아내고 병을 고치고 개인이나 공동체를 보호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벌하는 데 쓰인대. 보통 나무로 사람이나 동물 모양으로 조각하는데 뛰어난 장인들이 만들고 나서
은강가라고 불리는 영적 전문가가 의식을 통해 활성화시켜. 은강가는 머리나 배 부분에 구멍을 내고 재, 흙, 약초, 동물 재료 같은 신성한 물질들을 넣어서 인형에 힘을 불어넣어. 각 물질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맹세나 부탁, 보호, 계약 같은 걸 나타내고, 그래서 은키시가 정해, 화해, 해로운 힘으로부터 방어하는 의식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거지. 거대 단두곰. 아르크토테리움은 플라이스토세 시대, 그러니까 약 260만 년 전부터 만천년 전까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단두곰 속이야. 화석은 지금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그 지역 전역에서 발견됐어. 알려진 곰 중에서도 가장 컸던 종으로 어떤 개체는 키가 3m 35cm가 넘고 무게가 1600kg까지 나갔대. 이 곰은 주둥이가 짧고 앞 어금니가 줄어든 특징이 있어서 주로 고기를 먹는 식성을 가졌을 거야. 아마 거대한 포식자로서 라마, 마스토돈, 거대 아르마딜로 같은 큰 포유류들을 잡아먹었을 테고, 혼자 사냥했을 수도 있고 무리지어 사냥했을 수도 있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현대 늑대 같은 사회 구조를 가졌을 거라고 보기도 해. 화석 증거로 보면 검치호랑이 스밀로돈 같은 다른 대형 포식자들과 함께 살았고 경쟁도 했던 것 같아. 이 종은 마지막 빙하기급 무렵에 멸종했을 가능성이 크고 기후변화나 인간 활동 아니면 둘 다 때문에 사라졌을 거라고 봐. 가장 오래된 마야 달력. 마야 문명은 우리 행성에서 살았던 가장 흥미로운 고대 문명 중 하나야. 그런데 최근에 마야 달력의 가장 초기 증거가 발견됐어. 고대 사원 안에 숨겨져 있던 2개의 조각에서 칠지, 세븐디어를 그린 그림이 나왔대. 연구진 말로는 이 조각들은 기원전 300년에서 200년 사이 것으로 보인다고 해. 이 말은 곧 마야 달력이 적어도 2300년 동안 사용됐다는 뜻이야. 게다가 다른 많은 문화들에서도 계속 썼다는 거지. 다차원 존재. 한 남자가 숲에 들어갔어. 평화를 찾으러 갔는지 모험을 즐기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대신 불안하고 이색의 같은 기운을 느꼈대. 그리고 탐험가 그룹과 함께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 누군가는 숨은 사냥꾼일 거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게 인간이 아니라고 느꼈대. 나중에 사진을 다시 보다가 나무 뒤에 이상하고 일부만 보이는 형체가 숨어 있는 걸 발견한 거야. 그 순간 평범한 설명으로는 안 되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커졌지. 정확한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며드는 햇빛과 빽빽한 숲이 정말 으스스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 그래서 추측이 더 불붙었지. 어떤 사람들은 유령이거나 비밀 의식과 관련된 존재라고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 밖에서 온 무언가라고 생각해. 아직 어떤 설명도 확정되지 않아서 그 사진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신비를 살짝 보여주는 장면으로 남아있어. 고대의 시스티나 성당. 아마존 열대우림은 엄청나게 넓고 위험한 동물들이 가득한 곳이잖아. 그런데 최근에 정글 깊숙한 곳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 바위 벽면에 빙하기 시대의 그림 수천 점이 발견됐는데 약 12,500년 전 사람들과 동물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있어. 고고학자들은 이걸 고대의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부르고 있대. 그림들이 정말 대단해. 멸종된 낙타과 동물들, 거대한 나무늘보, 빙하기 말 같은 고대 동물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거든. 아마존 택배 미스터리. 2024년 크리스마스 무렵 매사추세츠주 레이크빌 주민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 시골길을 따라 수십 개의 열리지 않은 아마존 택배 상자들이 버려져 있었대. 경찰이 조사해보니 과로에 지친 배달기사가 자신의 배달 경로를 끝까지 돌지 않고 대략 80개 정도의 상자를 일부러 내려놓고 간 거였어. 직업의 스트레스를 이해한 당국은 현지 아마존 물류센터에 연락해서 상자들을 다시 돌려보내 배달을 완료할 수 있게 했대. 기소는 하지 않았지만 왜 하필 상자를 버리고 갔는지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